진심으로 후회 중이야. 아예 처음부터 이 일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뭐가 정확히 벌어지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일단 먼저 말해줄게. 그거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샘 핸드폰 음성 메시지 말이야. 거기서 내가 핸드폰이 울렸는지 진동 소리가 들렸다 했지? 근데 어떤 사람이 지적하더라. 음성사서함이 시작됐으면 그 시점엔 이미 전화가 끊겼어야 하니까 폰이 진동할 리가 없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었지. 그럼 그때 들렸던 그 윙 소리는 대체 뭐였던 걸까? 나 다시 들어봤어. 분명히 딱딱한 표면 위에서 진동하는 핸드폰 소리 같아. 혹시 그거 말고도 비슷한 소리 나는 게 있을까? 지금도 모르겠어. 그리고 어젯밤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새벽 1시쯤에 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했잖아. 나는 완전 피곤하고 멍한 상태였고 딱히 답장할 힘도 없어서 폰 음성어로 해놓고 그냥 바로 잠들었어. 어제 글 올리고 나서 거의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딘한테서 문자가 엄청 와 있었어. 솔직히 처음엔 살짝 설렜어. 드디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주려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 근데 문자를 읽는 순간 그 기대는 완전히 박살났어. 그 메시지들은 처음 이 모든 일이 시작됐던 그 단톡방에 올라온 거였어. 샘의 폰은 어젯밤에 꺼져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샘은 답을 못했지. 이번에도 대화 내용 그대로 적어줄게. 우리 집으로 와. 5분 뒤. 우리 집으로 와. 2분 뒤.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이쯤부터는 거의 연달아 보내기 시작했어. 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지. 빨리 오라고. 우리 집으로 와, 제시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우리 집으로 와. 나 쌤이랑 너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이때로부터 또 30분 정도가 지났어. 곧 보자. 그게 어젯밤 딘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딘한테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받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나도 이 미친 게임에 끼어들기로 했어. 아무 대답도 못 받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거든. 난 딘한테 괜찮냐고 답장을 보냈지. 그리고 15분이 지났어. 그동안 나는 역시 답장 없겠지 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핸드폰이 진동했어. 진짜 과장이 아니라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제대로 못 집을 뻔했어. 딘에게서 답장이 온 거였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아니 그것보다 도대체 어딘데? 너 괜찮은 거 맞아? 답 안 하면 절대 안 갈 거야. 너 진짜 소름 끼치는 거 알아? 다 괜찮아. 그리고 너 이야기 인터넷에서 봤어. 진짜? 아니 그건 그거고. 딘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나 좀 안심하게 해줘. 만약에 진짜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면 말이야.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랑은 완전히 다를 거야. 우리가 보던 슈퍼내추럴 같은 게 아니라고. 근데 나 이제 가야 돼. 나중에 보자. 안 돼! 제발 설명 좀 해줘!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혹시 위험한 거야?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딘이 사진 한 장을 보냈어. 사진 속 장소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이었어. 딘의 아파트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어디라고 말해줄 수도 없는. 혹시 딘네 아파트 지하인가? 지금 어디야? 혹시 내가 너랑 주고받은 대화 인터넷에 올린 것 때문에 화난 거야?
일부러 가명 썼고 구체적인 얘기도 안 했어. 혹시 그것 때문이야? 그게 나를 무섭게 해. 뭐가? 너네 아파트에서 내가 겪은 일? 그거 그냥 내 상상이었을 수도 있어. 네 얘기 말고. 그건 나는 괜찮아. 딘, 지금 이게 진짜 너라면 제발 안전해야 해. 지금 위험한 거야? 만약에 진짜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면 말이야.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랑은 완전히 다를 거야. 우리가 보던 슈퍼내추럴 같은 게 아니라고. 이거 내가 잘못 쓴 게 아니고 딘이 정말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보냈어. 알겠어. 세상이 드라마랑 다르다. 알겠다고. 근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쌤이 너한테 말해줬어? 뭘 말해줬는데? 그리고 또 몇 분 동안 답이 없었어. 제발 딘, 만약에 너네 둘이 그냥 장난치는 거면 진짜 이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네들 실종 신고도 했다고. 그리고 딘이 사진 한 장을 보냈어. 그냥 말해주는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이후로 몇 시간이 지났고 나 혼자 계속 문자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없었어. 두말할 것도 없이 난 최악의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한 거지. 경찰에 다시 전화했고 지난번이랑 똑같이 로빈스 경관이 받았어. 그 사람 말로는 그냥 친구분들이 장난치는 것 같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 내가 혹시 딘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단, 그 사람한테는 당신 현재 위치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딘이 또 문자하면 그냥 답장하지 말라고 했어. 로빈스 경관 말이 맞아. 더 답장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볼게. 이 모든 게 전혀 딘답지 않아. 그리고 샘은 자기 폰 없으면 30분도 못 참는 애야. 근데 아직까지 자기 폰을 돌려달라고 연락도 안 한 게 그 자체로 너무 이상해. 난 도움이 필요했어. 딘이랑 샘을 나만큼이나 잘 알고 이 상황을 나처럼 이상하게 느낄 만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어. 딘의 대학 친구. 지금 계속 슈퍼내추럴 캐릭터들로 이름 짓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는 캐스라고 부를게. 솔직히 나는 캐스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 근데 딱히 기댈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전화했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캐스한테 설명하는 데는 꼬박 1시간이 걸렸어. 난 걔한테 이 글들도 다 보여줬고 절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수차례 강조했지. 그러고 나서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딘하고 자기도 한참 연락 안 됐다는 거. 문자도 전화도 다 씹힌 상태고 자기도 걱정되긴 한다고 했어. 그리고 동시에 뭔가에 호기심을 느끼는 눈치였지. 결국 딘네 아파트에 다시 가보자고 강하게 말하더라. 솔직히 말하면 나 정말 가고 싶지 않아. 누가 제정신으로 거길 또 가겠어. 근데 결국 갔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본 것들. 그건 진짜 내가 지금 어떤 일에 휘말린 건지 완전히 의심하게 만들었어. 이건 연쇄살인 같은 게 절대 아니야. 딘이나 샘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도 도망간 것 따위도 아니야. 어쩌면 만약 진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를 거야. 그 아파트 안에서 우리가 본 건 그건 다음 글에서 말할게. 지금 이 글도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곧 이어서 올릴게. 정말 고마워 다들. 너희 도움 없었으면 나 진짜 뭐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을 거야. 이제 그냥 알렉스라고 할게. 캐스가 자기 진짜 이름 밝혀도 된대. 너희가 알아도 상관없다고. 하긴 나도 내가 제시카인 거 밝히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솔직히 나도 좀 안도했어. 이렇게 드라마 등장인물로 부르니까 내가 무슨 막장 팬픽 쓰는 기분이었거든. 그건 그렇고 댓글들 전부 다시 읽어봤어. 진짜 도움 많이 됐고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랑 알렉스 둘 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 지난번 글에서 올렸던 두 번째 사진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시카고에 있는 조형물 더 빈 같다고 했어. 나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지난주에 딘 여자친구가 시카고로 여행 갔었다고 하더라고. 뭔가 연결되는 느낌?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 정비소 같다고 했는데 알렉스랑 나는 딘이 그런 데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해. 그래도 의견 정말 고마워. 어쨌든 알렉스랑 나는 딘네 아파트 앞에서 오후 1시쯤 다시 만났어. 알렉스는 이 글들을 2번, 3번씩 다시 읽어봤다고 했어. 여전히 의심 많은 태도였고 진짜로 이게 다 사실이냐고 몇 번이고 내게 맹세하라고 했어. 난 계속 말했어. 우리 들어가지 말자고. 혹시라도 안에 누군가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알렉스는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그냥 넘겼어. 네가 그 안에 15분이나 있었잖아. 누가 있었으면 당연히 눈치챘겠지. 그래, 그 말도 맞긴 했지. 나 그때 구석구석 전부 다 확인했었고 어디에도 숨을 데는 없었으니까. 침대나 소파는 밑에 공간이 없어서 못 숨을 거고 딱히 누가 식탁 밑에 쭈그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었고 우리가 거기 간 이유는 무엇보다도 딘이나 딘 여자친구 리사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 난 솔직히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알렉스는 확인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고 나도 그를 혼자 들여보낼 순 없었어. 게다가 솔직히 나도 마음 한켠으로는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분이 들었어. 딘네 앞에 도착해서 알렉스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했어. 몇 달 전에 알렉스가 딘네 고양이를 돌봐준 적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 그러는 동안 나는 위를 올려다봤어. 3층 딘네 집을 훑었지. 근데 블라인드가 다시 닫혀 있었어. 나 지난번에 분명히 열어놓고 나왔잖아. 그 말인즉슨 그 사이에 누군가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이었지. 이번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물론 아마 심리적인 이유였겠지. 우리는 말도 없이 조용히 3층까지 올라갔어.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확 느껴졌어. 마치 이틀 전 딘네 집안에서 느꼈던 그 기분이 건물 전체로 퍼진 것 같은 느낌? 복도는 부분적으로만 불이 들어와 있었어. 대부분 전구가 나가 있었고 그나마 켜진 전구들도 빛이 약하고 누렇게 탁했어. 또 복도엔 깊고 진한 어둠이 고여 있었고 천장 근처 벽엔 뭔가 곰팡이 같은 게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 물론 정확하진 않아. 조명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검은 곰팡이가 희미하게 벽을 따라 아래로 기어내리고 있었어. 분명 지난번엔 이런 거 못 봤는데 말이지. 그리고 그제야 우리 둘 다 아무런 무기도 안 챙겼다는 걸 깨달았어. 소금조차도 안 들고 왔지. 내가 그 얘기를 하자 알렉스도 슬슬 이곳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참고로 지금 이 글 쓰고 있는 동안 알렉스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겁먹은 건 아니었다고 꼭 써달랜다. 참나. 나는 진짜 무서웠어. 알렉스가 작은 맥가이버 칼을 꺼내 보였을 때도 그걸로는 별로 안심이 안 됐어. 너무 작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겪는 게 만약 유령 같은 거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딘이 예전에 진짜 초자연적인 게 있다면 우리가 아는 거랑은 전혀 다를 거다. 그렇게 말한 게 어쩌면 소금이나 칼 같은 건 통하지 않을 거란 걸 힌트로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 물론 나 혼자 넘겨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딘네 집 문은 여전히 잠겨있지 않았고 호수 번호도 여전히 사라져 있었어. 그때 문득 복도를 둘러봤는데 다른 집 몇 곳도 호수가 사라진 게 보였어. 뭐 그냥 여기 아파트 관리인이 전체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긴 한데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더라. 난 몸을 한번 떨고 나서 문 손잡이를 돌렸고 그대로 문을 열었어. 집안은 새까맸어. 정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어. 작동하는 전등 스위치는 복도 쪽에 있는 거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빛이 너무 약해서 갈색에 가까운 느낌이었어. 그래서 알렉스랑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앞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어. 곰팡이의 근원지는 딱 봐도 이 집이었어. 벽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흐르는 곰팡이 자국이 생겨 있었고 어떤 부분은 벽 자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 딱 봐도 이건 그냥 일반적인 곰팡이가 아니었지.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었어. 며칠 전 내가 왔을 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온 벽에 다 퍼져 있었어.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 이번엔 더 강하게 진짜로 뒤에서 누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알렉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걔는 그냥 어깨만 으쓱했어. 우리는 조용히 천천히 붙어다니면서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어. 혹시라도 뭔가 튀어나올까봐 경계하면서. 나는 다시 블라인드를 열었어. 근데 밖은 흐린 날이라 들어오는 빛도 별로 없고 집안의 기분 나쁜 분위기를 없애주진 못했지. 딘의 컴퓨터를 켜봤는데 최근 4일간 아무런 사용 기록이 없었어. 주방 쪽에선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 냄새의 근원은 작은 쓰레기통이었지. 딱히 그것까지 뒤져보고 싶진 않더라. 거실에서 지난번과 달라진 점은 딱 하나 있었어. 곰팡이 말고. TV 위에 걸려있던 액자들이 전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유리가 박살나서 산산이 흩어져 있었어. 대부분의 사진은 딘과 리사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고 그중 몇 장은 아예 반으로 찢겨져 있었어. 그 광경은 되게 기분 나쁠 정도로 불안하게 느껴졌어. 그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던진 것처럼 보였거든. 마치 누가 엄청 화나서 다 집어던진 느낌? 나는 점점 혹시 다른 사람이 여기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 알렉스가 소리쳤어.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있으면 손머리 위로 들고 나오세요. 알렉스가 크게 외친 뒤에도 아무런 반응은 없었어. 우린 복도 쪽 옷장, 욕실까지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딘의 방에 들어갔어. 여기가 곰팡이 상태가 가장 심했어. 벽을 따라 뻗은 거미줄 같은 검은 선들이 다른 방보다 훨씬 굵고 뚜렷했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어. 난 숨이 막힐 것 같았고 헛구역질이 나왔어. 그 곰팡이 냄새 진짜 못 견디겠더라. 침대는 지난번에 내가 봤을 때랑 똑같이 정돈돼 있었어. 누가 건드린 흔적은 전혀 없었지. 방 안 구석구석에는 깊은 어둠이 고여 있었고 난 그 어두운 틈을 지나서 블라인드를 열고 싶지 않았어. 또 불도 켜지지 않았고 난 화장대 쪽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다가 진짜 깜짝 놀라서 뒤로 튕겨나갈 뻔했어. 거울 속 내 모습이 비틀어져서 이상하게 보였거든. 거울에는 거칠게 금이가 있었고 마치 누가 주먹으로 한 대 친 듯한 모양이었어.
내가 그 거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알렉스가 침대 위에서 뭔가를 주워들었어. 작은 공책이었지. 서점에서 파는 간단한 메모장 같은 거. 대부분의 페이지는 비어 있었고 앞쪽 몇 장은 아예 뜯겨 있었어. 근데 안에 적힌 글자들은 영어도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언어도 아니었어. 진짜 이상했지. 이해도 안 되고 모양도 생소했어. 조만간 그 공책 사진 찍어서 여기 올릴게. 기회 되는 대로. 어쨌든 우리 둘 다 이제 나갈까 싶었어. 딘 방 안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눌려 있었고 젖은 흙냄새 같은 게 계속 머리 위를 맴도는 기분이었거든. 우린 거실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어. 알렉스는 다시 바닥에 깨진 액자 조각들을 살펴봤고 난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지. 그때 내 등 뒤에서 뭔가 들렸어. 윙 하는 딱 핸드폰 진동음 같은 소리. 난 바로 몸을 돌려 플래시를 복도 쪽으로 비췄어. 그런데 바로 소리가 멈췄어. 난 딘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고 그 순간 딘 방 안에서 또다시 진동음이 울렸어. 분명 우린 그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본 적 없었는데 말이지. 벨이 울리는 동안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알렉스한테 손짓을 했고 다시 딘의 방 안으로 달려갔어. 찾는 데는 몇 초밖에 안 걸렸어. 소리의 출처는 침대 밑이었지. 정말 그 안을 보기 싫었지만 나는 천천히 몸을 숙였어. 전에 말했듯이 침대랑 바닥 사이 틈은 겨우 몇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내가 고개를 숙여서 밑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밑에 반대편 벽 쪽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로 내 쪽으로 기어오기 시작했어. 나 분명히 들었어. 뭔가가 카펫 위를 분명히 긁으며 기어갔어. 난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고 그대로 방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런데 도망치기 직전 딱 한 번 뒤를 돌아봤고 순간적으로 내가 방을 나가는 찰나에 뭔가가 침대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걸 봤어. 마치 내가 다가가자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숨으려는 것처럼. 그건 되게 창백하고 가늘고 긴 뼈만 남은 듯한 그런 모양이었지. 팔인가 싶기도 했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리 없잖아. 어쨌든 그걸 본 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고 그대로 아파트를 박차고 뛰어나갔어. 알렉스가 나를 따라잡았을 땐 난 이미 계단 중간쯤까지 내려가 있었지. 그게 뭐였는지 난 아직도 몰라. 하지만 그 움직임, 그 형체는 절대 못 잊을 거야. 되게 툭툭 끊기는 듯 움직이면서도 말도 안 되게 빨랐고 아무리 생각해도 고양이 같은 건 절대 아니었어. 털도 없었고 분명 그건 사람 피부였어. 창백해서 하얀 피부. 오늘 밤 알렉스는 우리 집에 같이 있어. 우리 둘 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나 이제 이거 정말 더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걸 쓰고 있는 바로 지금 딘이 문자를 보냈어. 진짜로 방금 한 2초 전에. 뭐라고 보냈을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우리 집으로 와.